안녕하세요. 세무사 안태원입니다. 오늘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오늘 8월 28일 기준으로 8월 초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비거주하는 경우에 기본 공제액을 9억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었는데요. 이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와 비거주를 가르는 기준도 합리적인 비거주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이 부분도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비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되 특수한 경우에만 열거를 해서 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큰 틀에서 기존 세제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 보유세가 증가하고 있는지 27년, 28년 단계적으로 세금을 더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세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의뢰인 분께서 문의를 주셨던 대치 미도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치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35억 정도에서 45억 정도로 공시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10억 정도 공시가가 상승한 것도 세금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 세제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27년도 그리고 28년도에 보유세가 상승하게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부세라는 게 결국에는 재산세가 뭐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과세가 된 이후에 그 금액을 종부세가 과세될 때 차감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종부세 하나만으로 과세가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셔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공동명의를 장려를 했던 것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거든요. 그래서 기본공제 인당 9억 원의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단독명의로 했을 때 9억 공제입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였는데 공시가 이때 왜 공동명의가 문재인 정부 때 왜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부부 각각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총 18억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것보다도 6억이 더 높아서 주택의 공시가액이 18억까지여도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비과세 지점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8월 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보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인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4억씩을 공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두 부부를 합쳐서 8억 공제밖에 안 되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18억이 공제되던 것에서 갑자기 공제액이 8억으로 낮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거의 10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기사에서 뭐 배우자 공동 명의로 한 주택을 다주택자로 본다라는 게 라는 말이 나왔던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26년도에 45억의 공시지가로 고시가 된 미도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공동 명의로 하고 있는 경우에 부부의 보유세 부담액은 약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27년도에 물론 공시가가 똑같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시가가 똑같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약 1,650만 원, 비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약 2,6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각각 공제를 받는 경우와 1거주 특례를 신청해서 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도 있고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근데 이번에 27년도와 28년도에는 이게 단계적으로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더 적을지라도
비과세 되는 지점까지는 총 18억을 공제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더 18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각각 인별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총 1,650만 원 정도, 그리고 비거주인 경우에는 2,600만 원 정도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거주일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비거주인 경우에는 약 1,500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서 보면 약 월에 125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에 125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8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이 지금의 이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28년도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27년도와 세부담이 한 1,650만 원 정도로 갔고요. 그리고 28년도에는 세부담이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약 2,700만 원 정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27년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높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더라도 공제율에 대한 80% 한도만 있었는데, 금액 한도를 새로 신설을 해서 27년도에는 공제액이 800만 원, 그리고 28년도에는 600만 원만 공제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내가 거주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비거주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후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를 했는데요. 원래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미실현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분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냐, 고려장 세법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요건을 좀 완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제일 비판이 많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개정이 될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